한반도 위기 TF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TF장을 아.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오마이TV에서 생중계하기도 했었는데 네, 회의 때 이재명 대표가 와서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도 바쁘게 활동하시면서 TF 활동도 같이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한반도 위기관리 TF 회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당의 안보 전문가들 모두 모여서 현재 한반도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점점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한 문제는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동북아 정세도 아주 반중 반러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3월달 위기설이 솔솔 일고 있잖아요. 네. 3월달에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있고 북한도 총선 전에 어떤 도발을 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당에서는 한반도 위기관리 TF를 한 2개월 전에 구성을 했어요. 네. 당 대표님 지시로 우리 야당에서 위기 관리를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이 됐죠. 네. 국방위 의원들 일부하고 정보위의 윤건영 간사하고 네. 그다음 예비역 포스타, 쓰리스타급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했는데 아주 네.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결과 실제 지금 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또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가짜 안보다라고 네. 규정을 하고 앞으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먼저 지금 남북한의 모든 통신선이 단절되어서 우발적인 어떤 충돌이 나더라도 그럼요. 국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남북한 단절된 직통선을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제의를 해놓은 상태죠. 네. 그 뭐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좀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도 네,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 네. 또 전쟁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특별히 저한테 예. 임무를 주셨어요. 사실 이런 한반도 위기관리 TF나 TF장은 삼성급 의원들이 통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김 의원님이 최고니까 네. TF장을 하시면서 이걸 좀 이끌어 달라라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주 특명을 내려서 네. 지금 계속 남북 상황을 TF를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정부를 견제할 건 견제하고 조언할 건 조언하고 네. 또 북한의 규탄이라든가 할 게 있으면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들을 제시하고 있죠. 네. 네. 어제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카타르에서 네. 우리 축구 대표팀 경기를 또 직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보도가 되고 네. 현장 카메라에 잡혔던데. 신원식 장관 지금 중동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아마 사우디하고 카타르 뭐 이런 네. 데 갔는데 어제 저기 아. 표착이 됐네요. 그래요. 네. 카타르와 국방협력 공동이 MOU를 체결했다라는 네. 그러니까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네. 축구 직관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뭐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 네. 어떻게 해낼 것이냐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TF 활동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 얘기를 잠깐 해보면 어제 보니까 1차 이 공천 1차 이제 네. 경선 지역이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단수 공천 지역도 결정이 돼서 뭐 이제 정말로 총선이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정이 좀 네. 되고 있죠 하나씩. 네, 예, 예. 네. 어제 공관위에서 이제 1차 발표를 했는데 제가 출마한 남양주 또 혹시 거기에 대해 결과 발표하지 않을까 하고 네. 아주 초긴장 상태에서 초조하게 지켜봤는데 예. 36개 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23개 지역은 그 복수 경선하는 경선으로. 걸로 하고 대부분 경선이고 네. 단수 공천 지역은 13곳 13
개 지역인 것 같아요. 아마 남양주는 서울 지나고 나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저도 면접도 보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면접 봐야죠, 다들. 네, 네, 현역이든 네, 예, 뭐 도전자든. 이번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히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압박 면접입니까? 예, 예, 지역 여론조사도 했었고 네. 면접까지 하는데 면접도 보니까 예상 질의에서 하지 않고 아, 그래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질의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면접 갔다 오신 분들한테 꼭 전화해서 매일매일 오늘 뭔 질문했냐 하면은 첫날, 둘째 날은 달라요? 비슷했는데 아, 더 비슷했는데. 그래서 통상 한 3개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해서 막 준비하고 했는데 매일매일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 할 때는 아주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질의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뭘 물어봤길래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 안보 정책을 어떻게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초 내에 답변하는 거지. 어렵다. 네, 예, 어렵네요. 그러죠. 예, 그리고 순발력을 요하는 네. 그런 답변. 네, 그런 아하. 답변들이었는데 예. 뭐 저는 뭐 잘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더 피부로 느끼고 예. 저는 이번 경선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해요.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와 누가 지금까지 잘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주에 누가 잘 싸울 것이냐가 네.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누가 잘 지켜왔고 앞으로 잘 지키고 우리 민주당이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냐.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지역 발전을 통합하고 화합시켜서 누가 발전시킬 인재이냐라는 네. 관점에서 경선 후보들을 선발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공관위원장님도 첫 일성이 네. 그거더라고요. 발표 전에 뭐 이번 경선의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되는 인재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경선의 네. 메커니즘과 아하. 우리 경선 위원장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했죠. 그래서 저들은 면접할 때 소개도 그렇게 했어요. 윤석열 정부와 가장 맞서 잘 싸운 선봉장. 두 번째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앞으로 지킬 사람. 그리고 지역 통합사령관. 준비를 하셨군 멘트를. 네. 완전히. 근데 저의 개념하고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또 맞서 싸우고 네. 지금 폭주하고 검찰 독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과반 이상 획득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그를 싸워서 이기고 나중에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이 국회의원이 돼야지. 국회의원 돼도 뭐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네. 필요하다. 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래요. 이 경선 뭐 지역 지정 아니면은 경선 일정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과반 이상 차지한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가 있고 네. 또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이 조기에 올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나 이런 데도 스탠스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모든 면에서 우리 역사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총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천 또 경선 과정 저희 오마이 TV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이어서 보자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사실은 열심히 싸워보겠다. 삼국지에 나온 얘기를 빗대서 수리시키기 전에 승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더니
후퇴한 셈이 됐습니다. 싸워보지도 네. 않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는 그 김경률 말 있잖아요. 네. 한동훈이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소개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수리시키기 전에 승리하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리시키기 전에 정청래 의원한테 패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수리시키기 전에 항복해 버렸어요. 출전도 안 하고 그렇네요. 성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네. 성 안에서 나 못 나가요 하고 스스로 한 꼴이 되잖아요. 기세가 이렇게 좋았는데 네. 왜 이렇게 불출마까지 선언했다고 보세요? 저는 예. 이 대통령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굴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률 위원이 영린을 건드렸다고 봐요. 김건희 네. 여사와 대통령실의 영린 그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영린은 저는 김건희 여사의 관련 언급이라고 봐요. 네.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유를 하니까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끝까지 김경률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굴복을 하게 된 거죠. 네. 실제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이렇게 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네. 뭐 국민들의 목소리 여기 귀를 기울이겠다.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 이후에 진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90도 인사나 네. 아니면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같은 걸로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릎 꿇는 네. 그런 모습이 됐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공천 과정, 국민의힘 공천 과정 어떻게 될까? 네. 또 관심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은 어제 뭐 중진 험지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네. 험지에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김태호 의원도 험지 출마 또 지금 조혜진 의원 삼선의 조혜진 의원도 지금 민주당 세가 강한 곳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하고 있다, 중진이 희생하고 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것은 저는 찐핵관들, 윤핵관을 넘어서 찐핵관들의 인사를 열어주기 위한 네. 이런 방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낙하산 타고 찐핵관들이 양지에 많이 가 있고 네. 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분 아래 네. 이런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중진들은 또 다른 험지로 가라고 이렇게 자꾸 밀어내면서 네. 이제 그 찐핵관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표방한 시스템 공천은 결국은 윤 대통령의 뜻대로 네. 찐핵관들을 어떤 내려꽂기 위한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하겠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기는 공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공천. 또 김건희 여사가 잘 보이기 위한 공천으로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용산과 대통령실 내외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김경률 불출마에도 이렇게 돼 버리는 거고 아하. 지금 중진들을 다른 험지로 내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올지 이게 네. 중요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이나 강남권, 서울 네.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중진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누가 오느냐, 네. 누가 공천받느냐 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지역위원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비키라 하고 쫓아내서 구로 올로 나간 것 같은데 아, 지금 그것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태영 의원은 조선 의원인데 삼선한 의원도 아닌데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서 네.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구로 올로 이렇게 쫓겨나는 형국이고 결국은 거기엔 찐핵간들을 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공천 결과까지 봐야 된다. 네, 네. 뭐 중진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희생이냐 아니면은 뭐 쫓겨나는 것이냐 네. 그건 나중에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